인구 280만여 명의 발트의 작은 국가 리투아니아가 인구 14억의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2,500만여 명의 호주도 중국과 군사 경제 등 사사건건 맞서면서 과연 호주가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 작은 국가 리투아니아는 호주보다 격하게 중국과 대립 중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대만 문제로 격돌 중인데요. 리투아니아가 왜 중국과 대립 관계를 펼치는 걸까요? 중국과의 대립으로 리투아니아가 얻을 이익은 무엇일까요? 중국과 리투아니아는 최근 리투아니아 내 대만 대표처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제외공간은 대만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만은 타이베이 대표부나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만 대표처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가 공식 개설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격화해 주 리투아니아 대사관 명칭을 대표처로 바꾸고 경제적 보복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에 리투아니아는 중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모두 귀국시키고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베이징에 있는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임시로 원격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의 외교관들의 철수는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대만 외교부는 신이 났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외교적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지속적으로 리투아니아와 함께 민주진영의 단결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대만의 관계에는 반도체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달 대만은 코로나19 백신을 자국에 제공한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압력이 거세진 상황에서 백신을 나눠준 이들 동유럽 3국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힌 건데요. 바로 여기서 언급한 반도체가 리투아니아와 대만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콩민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3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와 실무그룹을 만들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 훈련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다며 모두가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원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콩 위원장은 반도체 공급망 전체는 방대하다. 많은 국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인도 등 전세계 유수의 국가들은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들여 칩 공장을 짓고 있고, 일본에도 최초로 생산시설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럽에도 거점 마련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TSMC의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아끼지 않습니다. 국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내의 칩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그들이 대만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듯 TSMC, 즉 반도체의 힘은 곧 대만 정부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필요하면 대만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유럽 3개국은 반도체 없는 중국보다 반도체가 있는 대만을 선택한 겁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갈수록 반도체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자국 전략 산업의 자산이 중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물론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도 반도체의 한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급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퀴코초 레이저 분광기에 관한 한 리투아니아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반도체 광자 기업인 브롤리스 반도체와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기술 연구소인 물리기술센터 산하 레이저 기술부는 앞으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실리콘 광학 분야에서 비교적 뒤처져 있어 대만 입장에서도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리투아니아와 대만은 반도체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국가의 관계가 반도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의 갈등은 반도체 외에도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중국의 송환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60km의 인간띠를 만들며 반중 시위가 최고조에 올랐는데, 이 인간띠가 바로 리투아니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인간기의 기원인 발트의 길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주민 200만 명이 1989년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만든 총연장 600km의 인간기입니다. 같은 날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었죠. 이 때문에 리투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 대사관이 이 시위에 관여했다며 중국 대사를 외교부에 초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리투아니아 외교부가 실익은 없고 회원국 간 갈등만 조장한다며 중국과 중 동유럽 국가 간의 17+1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압제를 겪은 리투아니아와 단일 중국 정책의 희생이 된 대만. 이 두 국가는 그런 점에서 동병상련에 처지인 셈인데요. 거기에다 글로벌 무기가 된 반도체 산업을 앞세워 중국과 겨루는 리투아니아의 모습은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상 업데이트부였습니다.